노후는 홀로 서는 시간이다. 젊은 시절 북적거렸던 관계들이 하나둘 정리되고 은퇴와 함께 직장 동료들과도 멀어진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인생도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향해 나아간다. 이를 막으려 하는 것은 돌로 강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통해 고독의 의미를 깨달았다. 강진 유배지에서 홀로 지낸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라는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한양의 화려한 관직에서 멀어져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무는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강물은 흘러가며 갈라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 함께했던 이들이 어느새 서로 다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간다. 봄에 함께 피어난 꽃들이 가을이 되면 각자 다른 곳에 씨앗을 떨어뜨리듯 노후에도 그렇게 흩어져 간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다. 함께 놀고 함께 배우고 함께 꿈꾸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은퇴 후에는 더욱 자연스럽게 혼자만의 시간이 늘어난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다. 성장의 과정이요. 인생의 이치다. 마치 한 그루 나무에서 자란 가지들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사람도 노년이 되면서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 직장에서는 은퇴하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배우자마저 먼저 떠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다. 노후에 혼자가 되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대신 그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라. 정약용처럼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라. 억지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말고 억지로 바쁘게 지내려 하지 마라. 진정한 노후의 지혜는 혼자 있는 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며 세상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때로는 더 깊은 통찰을 준다. 매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소음에 휩쓸리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아름다운 노후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진다. 젊을 때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누군가가 필요했지만 나이가 들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평안하다. 자녀들의 안부만 가끔 확인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은퇴와 함께 직장에서의 관계들이 사라진다. 매일 만나던 동료들, 함께 점심을 먹던 상사와 부하 직원들, 회의실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던 사람들과의 인연이 끝난다. 예전에는 즐거웠던 회식 자리, 업무 이야기들이 이제는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서로의 근황을 묻는 대화, 누가 더 여유롭게 지내는지를 따지는 이야기, 다른 동료들에 대한 평가 등이 귀에 거슬리기 시작한다. 정약용은 말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은퇴 후에 매달린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마치 줄다리기에서 한쪽만 잡아당기면 게임이 성립하지 않듯 인간관계도 상호적이어야 한다. 일방적인 관심이나 일방적인 무관심 모두 관계를 해친다. 은퇴 후에는 더욱 그렇다. 현역 시절과 다른 처지가 되면서 미묘한 감정들이 생긴다. 아직 일하는 사람과 이미 은퇴한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가치관도 달라진다. 현역 시절에는 비슷했던 생각들이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다. 한 사람은 여전히 성취욕에 불타고 다른 사람은 평온함을 추구한다. 한 사람은 바쁘게 지내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은 느긋함에만 관심을 갖는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듯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다. 현역 시절에는 모든 것을 공유했던 동료들과도 거리가 생긴다. 각자의 신념이 있고 각자의 노후 철학이 있다.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여기지 말고 그저 다르다고 받아들여라. 경제적 여건도 은퇴자들을 멀어지게 한다. 한 사람은 풍족한 연금으로 여유롭게 지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할 때 미묘한 감정들이 생긴다. 여유로운 쪽은 우월감을, 그렇지 못한 쪽은 열등감을 느낀다. 현역 시절에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은퇴 후 벌어지는 격차가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부자가 된 은퇴자와 가난한 은퇴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 돈 문제가 개입되면 은퇴자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경조사비, 모임 비용, 여행 경비들이 마음에 걸리게 된다. 현역 시절에는 회사 카드로 해결했던 것들을 이제는 개인 돈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부정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다. 각자 연금과 저축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은퇴자들끼리도 각자의 가정 형편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건강 상태의 차이도 문제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여행하기도 어려워진다. 멀리 사는 지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체력적으로 부담스러워진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 젊을 때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만나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그런 여행 자체가 피곤해진다.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굳이 힘들게 만나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학문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리움을 학문의 동력으로 승화시켰다. 은퇴 후의 고독도 마찬가지다. 외로워하되 매달리지 말고 그리워하되 집착하지 마라.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정약용이 깨달은 것은 고독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라. 정약용은 유배 기간 동안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구상했으며 후학들을 위한 학문적 유산을 남겼다. 이 모든 것이 고독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왜 혼자 지내냐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필요도 없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여부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억지로 사교, 모임에 나가려 하지 마라. 그런 관계는 진정성이 없고 결국 피곤하기만 하다. 정약용은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했다. 은퇴 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지 마라. 진정성 없는 관심은 오히려 부담만 준다. 안부를 묻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소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거나 관심 있는 척하면서 사실은 비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나면 상대방도 알아차린다. 그런 가식적인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 은퇴 후에도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걱정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굳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한양의 가족들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 만나지 못해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와 감정적 거리는 다르다. 가까이 있으면서도 마음이 멀 수 있고 멀리 있으면서도 마음이 가까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다.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라.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관심을 요구하지도 마라. 그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한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다.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단순히 견뎌낸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학문적 성과를 낸 시기로 만들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고독을 불행으로 여기지 말고 기회로 만들어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진다. 사람들과 만나서 과거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보다 자신의 발전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낫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어릴 때 같이 놀았던 이야기, 현역 시절의 추억, 옛날 에피소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은 처음 몇 번은 재미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지루해진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 정약용처럼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했던 자세를 본받아라. 첫째, 독서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정약용은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으며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 현역 시절에는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이제 천천히 읽을 수 있다. 역사서, 철학서, 문학작품, 자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며 정신적 풍요로움을 누려라. 둘째, 글쓰기를 시작해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불멸의 작품들을 남긴 것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글로 남겨라. 자서전을 쓸 수도 있고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할 수도 있다.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진다. 셋째,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현대의 기술을 익혀 새로운 세상과 소통해라.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유튜브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정약용의 정신을 실천하라. 넷째, 건강 관리에 집중해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산책, 요가, 태극권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라. 건강한 몸이 있어야 건강한 정신도 있다. 다섯째, 취미 생활을 개발해라. 그림 그리기, 서예, 원예, 요리, 악기 연주 등 젊은 시절에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라. 정약용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호기심을 잃지 말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라. 여섯째, 봉사 활동을 해라. 정약용이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던 것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라. 도서관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독거노인 돌봄 등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분야를 찾아라. 일곱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라. 정약용이 강진의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았던 것처럼
산책로를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꽃과 나무를 벗 삼아라. 자연은 최고의 치유사이자 스승이다. 여덟째, 명상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깨달음을 얻었던 것처럼 조용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여겨라.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라.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혼자 지내는 것을 인생의 실패라고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이다. 나무가 자라면서 가지가 갈라지듯 인생도 성장하면서 각자의 길을 찾아간다. 이것을 막으려 하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져나가야 새로운 숲을 만들 수 있듯 은퇴자도 흩어져야 각자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 한 곳에 모여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는 것보다 떨어져 있으면서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낫다. 정약용의 삶을 보라. 그는 강진에서 혼자 지내며 백성을 위한 개혁안을 연구했다. 만약 그가 한양에 계속 머물면서 다른 관료들과 함께 있었다면 정치적 갈등과 파벌 싸움에 휘말렸을 것이다. 혼자 있었기 때문에 순수한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은가? 강요하지 마라. 은퇴자라는 이름으로 억지 모임을 만들지 마라.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무감으로 하는 만남은 진정한 만남이 아니다. 서로에게 부담만 줄 뿐이다. 은퇴자 모임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모임은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한다. 몇 번 모이다가 자연스럽게 흐지부지 된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는 억지로 끝나기 마련이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혼자 지낸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교적이지 못하다고 자책하지 마라.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족들도 부모가 각자의 행복을 찾기를 바랄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내기를 바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부모가 행복한 상태에서의 교제를 바라는 것이다. 억지로 참고 견디면서까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하지 마라. 다른 은퇴자들이 활발하게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라. 겉으로만 그럴 수도 있고 진짜 즐거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면 된다. 남의 집 은퇴자들이 매주 모임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남의 집 은퇴자들이 바쁘게 지낸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각자마다 고유한 노후 방식이 있다. 정약용은 가슴에 품은 뜻을 꺾지 말라고 했다. 노후 계획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굴복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은퇴 후 운명이 있다. 서로 방해하지 말고 서로 지지하지도 마라. 그냥 각자 알아서 살면 된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개혁안을 연구할 때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도 아니고 반대를 받았던 것도 아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 된다. 세상은 변한다. 과거의 노후 방식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하려 하지 마라.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다. 개인주의 시대에는 집단주의 시대의 노후 방식이 맞지 않는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노후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에서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역할이 있었고 같은 동네에서 평생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핵가족 시대에 각자 다른 도시에서 살고 각자 다른 노후 생활을 영위한다. 이런 변화에 맞춰 노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노후는 또 다르다. 온라인으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안부를 알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다. 은퇴자의 일상을 사진으로 보고 댓글로 안부를 묻는 것도 관심의 표현이다.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해야만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시대에 맞는 소통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각자 다른 운명을 맞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한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흥음신서 등 그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이것이 진정한 노후가 아닐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혼자 지낸다고 해서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지지가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들지도 마라. 독립적인 존재로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숙한 노후다. 서로에게 기대지 않고도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을 혼자 견뎌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불멸의 작품들을 완성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시시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혼자 있으면서 책을 읽고 생각하는 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을 성찰하며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을 가져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왜 혼자 지내냐는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들을 필요도 없다. 자신의 노후는 자신이 책임진다.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여부다.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억지로 사교 모임에 나가려 하지 마라. 그런 관계는 진정성이 없고 결국 피곤하기만 하다. 정약용은 불안빈 환불균이라 했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함에 분노한다는 뜻이다. 은퇴 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을 때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면 갈등이 생긴다. 이런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이다. 한 은퇴자는 여유롭고 다른 은퇴자는 궁핍할 때 함께 있으면 자꾸 비교가 된다. 여유로운 은퇴자는 궁핍한 은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궁핍한 은퇴자는 여유로운 은퇴자에게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관계가 어색해진다. 기대를 버려라. 은퇴자라고 해서 특별할 것이 없다. 그냥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일 뿐이다. 운명 공동체도 아니고 평생 함께 해야 할 동지도 아니다. 각자의 노후가 있고 각자의 우선순위가 있다. 은퇴자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도 말고 특별한 의무를 느끼지도 마라. 그냥 인생에서 만난 여러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물론 추억과 정은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추억 속의 존재가 된다. 현역 시절의 기억들은 아름답게 남지만 현재의 관계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추억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라.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와
지금의 은퇴자는 다른 사람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이 변한다. 과거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의 사람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강요하지는 마라. 서로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정약용의 마지막 말은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였다. 은퇴 후 생활도 마찬가지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판단하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신의 노후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라. 도움이 된다면 유지하고 방해가 된다면 거리를 두어라. 이것이 현실적인 태도다. 결국 모든 인간 관계는 한시적이다. 부부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이고 부모, 자식도 각자의 삶이 있다. 하물며 동료나 친구는 어떠하겠는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관계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은퇴 후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현역 시절부터 시작된 관계이지만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함이다. 끝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은퇴자도 각자의 바다로 흘러간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아름답게 보내주어라. 떠나는 사람을 잡는 것보다 떠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사람들이 자신만의 노후를 살아가는 것을 응원해 주어라. 멀리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빌어 주어라. 정약용은 말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는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온다. 은퇴 후에도 마찬가지다. 억지로 친밀함을 연출하지 마라. 진정성 없는 관심은 오히려 부담만 준다. 때로는 침묵이 더 진실한 소통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만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는 관계가 있다. 은퇴 후에도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로의 안녕을 걱정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현대 사회에서 은퇴 후 생활은 선택의 문제가 되었다. 과거에는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했시용 노후지에는 앞으로도 당신의 삶의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